오늘 좀 더 하는 거 알죠? 응. 자, 편안하게 앞에 보세요. 지난주에 제 기억으로는 요 과세 표준까지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했는지도 몰라. 응. 자, 다시 앞에 편안하게 보세요. 부동산으로 가정을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은 요 시가 표준액 자체가 과표가 아닙니다. 뭘 곱해야 돼요? 공정, 시장, 가입비를 곱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현재 100분의 70이고 주택은 100분의 60이죠. 다만 선박 항공기는 요 공정, 시장, 가입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언급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토지, 건축물, 주택 중에 요 주택만 과세 표준 상한액이란 말을 써요. 토지, 건축물은 이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다른 용어를 쓸 거예요. 바로 언급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과세 표준을 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책 찾지 마시고 앞에만 보시는 거예요. 취득세는 과표가 대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이죠. 유상거래는 원칙은 나간 돈이 있잖아요. 나간 돈이 사실상 취득가격, 동의어, 비용. 그 행위에 부당행위가 있다. 나중에 언급하죠. 시가 인정액, 부인. 상속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 상표고 나머지 증여는 원칙이 시가 인정액, 예외는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유상거래로 가고 증여니까 금액이 시가 인정액이죠. 채무를 뺀 것은 무상. 건물 건축 등을 했다. 원칙은 나간 비용이 확인되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을 하면서 이 비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세금을 적게 때리려고 뭐로 한다? 시가 표준에 건표로 기억했고요. 이건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보지 마시고. 대물 변제는 원칙은 대물 변제액인데 대물 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고, 다만 대물 변제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다면 뭐로 간다? 시가 인정액 대인. 교환은 두 개 금액이 존재하죠. 금액 중에 무슨 가액으로? 높은 가액인데 금액은 뭐로 판정한다? 시가 인정액. 아직 언급 안 했어요. 사실상 취득 가격하고 비용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법인은 포함되는데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 게 세 개가 있죠. 자, 어떻게 암기했어요? 법인만 건설한 것을 할부로 중개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건설자금이자 할부, 연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하면 포함되지만 개인이 취득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 필요, 약정 포함되고요. 설치, 판매, 전기, 가스, 열 별개로 부가가치를 할인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이며 6개월, 취득일 후는 3개월까지. 등록 면허세에서도 소유권이란 말 나올 수 있죠. 그럼 소유권하고 가등기 중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목적 가등기랑 지상권, 소가지는 과표를 부동산 가액으로, 가등기 중에 담보가등기랑 경매신청,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은 채권금액으로 가죠. 자, 담보가등기를 경매에서 가져가세요. 지역권은 혜택을 받는 쪽이니까 요역지가액으로 가고, 전세권은 전세금액. 다만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뭐를 과표한다? 월 임대차금에 말소는 항상 건당으로 가고요. 원칙은 등록 당시 가액인데 취득세 것을 갖고 온 4개가 있죠. 면세점들. 그들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 취득 당시랑 등록 당시랑 시간 갭이 너무 심한 물건이 가로죠. 취득세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은 현재 등록 당시랑 과거 취득 당시 가격 비해서 무슨 가액으로? 높은 가액. 다만 취득 당시로 가는 경우를 하더라도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등으로 가치가 바뀔 수 있죠. 그럼 바뀐 후 금액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변경된 가액.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목적자만 기억하시고요. 신고서상과 공부상이 다르다. 얘만큼은 서류가 중요하죠. 뭐를 원칙으로 한다? 공부. 그다음에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 곱해야 돼요? 공정, 시장, 가입비율.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만 무슨 용어를 쓴다? 과세 표준 상한액. 자,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과세 요건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때릴 때 필요한 요건인데
일반적으로 4개를 알아야 돼요.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배웠죠. 납세무자.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때릴 것인가? 그게 과세대상. 그럼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죠.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과세 표준 이건 배웠죠. 전세 금액이 되고 세율은 1000분의 2. 그럼 60만 원 나올 겁니다. 이때 세율이 1000분의 2처럼 이렇게 비율로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세율을 정해놨다. 일정한 비율로. 어떻게 약속한다? 정율세. 지금 요거만 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율세만. 그럼 정율세 내에 비례세가 있고 누진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례세는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 누진세는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죠. 그럼 이런 거였잖아요. 취득세에서 매매로 상가를 짓겠다. 무조건 세율은 1000분의 40이죠. 4%. 그러면 과표가 1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상관하는 거 아닙니다.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죠. 이게 비례세.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가면 누진세율 구조가 있거든요. 최소는 6%, 금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 45%까지 올라가죠. 그럼 최소 6%에서 45%총 계단이 지금 8개잖아요. 8단계 누진세율인데 초과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과표가 1,500만 원이면 이 두 번째 구간이잖아요. 그럼 1,500만 원 전체 금액의 15%가 아니에요. 반드시 밑에 거 밟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1,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1,400만 원 이하까지는 그대로 이걸로 세금 때리는 거예요. 6%. 그리고 보세요. 1,4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부터 초과하는 금액부터만 높은 구간으로 가시라고. 그럼 초과되는 것이 지금 100만 원밖에 없죠. 거기에 15% 이것을 초과한 누진세인데 계산하는 건 몰라도 돼요. 시험 안 나오니까 제가 초과라는 의미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린 것뿐이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책을 피셔야 돼요. 64페이지. 64페이지. 자, 앞에 잠깐 보시면요. 중간에 이렇게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걸 제가 뭐라고 강의했어요? 누진세인데 토지에서 종합으로 빠지는 토지는 1000분의 2, 최고 1000분의 5, 3단계니까 중간에 무슨 숫자가 하나 더 있겠죠. 그건 몰라도 됩니다. 이게 요거예요. 요 표로 세금을 때려요.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000분의 2, 5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1000분의 3, 그 다음에 1억 초과되면 1000분의 5인데 요런 것까지 아직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 기억 못하니까 그냥 최소 얼마, 1000분의 2, 최고 1000분의 5, 몇 단계? 3단계. 총 계단이 3개잖아요. 3단계. 다만 시험에서 누진세율 문제를 낼 때는 과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그런데 최소 금액 과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서는. 중간의 숫자를 못 낸다고. 왜 중간의 숫자를 내려면 이걸 다 전제권을 깔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누진세율에서 과표 숫자를 주더라도 중간 거 아예 무시하시고 어디치 금액을 물어보는 거다. 최저치라는 걸 미리 알고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 이건 저도 암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빠지는 것은 최소 1000분의 2, 최고 1000분의 4, 3단계니까 요거예요. 요 표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택은 최소 1000분의 1, 최고 1000분의 4, 4단계니까 중간에 숫자가 2개가 더 있겠죠. 요게 요거예요. 총 계단이 지금 4개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암기하느냐인데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자, 보시면 종합으로 빠지는 것은 이렇게 암기할게요. 종 2, 5. 책을 뭐로 만들었어요? 종이. 별도로 빠지는 것은 별도로 2, 4 하세요. 최저와 최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택은 일단 사고 봐. 1에서 4인데 1세대가 하나의 가족이 주택을 한 채 갖고 있고 그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세율을 조금 낮춰주는데 1사에서 0.5를 빼시면 돼요. 그럼 최소가 0.5, 최대가 3.5.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숫자가 모두 하나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례세인데 농지 등은 분리로 빠지면 1차 생산이죠. 그럼 농어촌에 행운을 주기 위해서 7자를 집어넣어. 다만 7이 아니에요. 0.7입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낮죠. 공장 용지는 2차 생산이니까 숫자가 2가 들어가고
회원제 골프장 토지랑 고급 오락장 건물 토지는 사치성이죠. 그럼 주거부라고 숫자를 4자를 집어넣습니다. 40. 건축물은 모두 비례세예요. 회원제 골프장 건축물은 사치성이니까 1000분의 40. 일반적인 건축물은 2.5인데 시지역,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물은 약간 제재하려고 5로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건축물은 모두 비례세잖아요, 지금. 근데 2년 전에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건축물을 물어보면서 누진세율을 차고 있다고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O예요, X예요? X죠. 난이도 최하를 물어봤는데 못 맞추더라고. 왜 못 맞춰요? 세율을 이해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데 진짜 암기 안 하거든. 우리 일산도 시험장 가는 날짜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세율을 모두 암기하고 가시는 분들 반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씨 웃잖아. 에이 설마 내가. 아니 25년 동안 안 변하는 룰이라니까. 근데 그 50%에 들어가서 암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을 세법을 암기를 안 하신 분들은 세법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른 과목도 암기 못하고 들어간다니까. 공부 패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나 암기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박원 항공기는 원래는 3인데 고급 선박원 숫자가 50이에요. 40 아닙니다. 왜 고급 선박원 숫자가 5가 들어갈까요? 우리 취득세에서 사치성이 선주 이름이 뭐였어요? 오씨. 오선주 기억나요 혹시? 싸늘하다.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간 10초. 필요하신 분은 찍어두시고. 이제 이론적인 걸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세율을 암기 못하면 문제를 못 맞춰요. 자, 다시 앞에 보실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2개 이상 부동산이 있을 때 개별 과세하는 세금이 있고 2개 가격을 합쳐서 합산과세하는 물건이 있는데 복잡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보이며 무슨 과세하고 합산과세,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으며 개별 과세하는데 자 표를 보세요. 이 구분에서 한글로 합이란 단어는 종합은 종합끼리 뭐하고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합니다. 그러면 분리로 빠지는 토지는 어디에도 한글로 합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럼 합산과세한다, 개별과세한다. 개별과세하고 주택 어디에도 한글로 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슨 과세한다? 개별과세. 그러면 고양시에 만약에 아파트가 2채 있다. 그럼 산출세가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다 해결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토지인데 분리로 빠지는 토지는 그냥 토지 가액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으로 빠지는 토지는 어디에 있는 것을 관할구역에 있는 것을 합치는 거예요. 관할구역만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도 관할구역에 있는 걸 합친다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주택에서 기역하고 니은은 전혀 다른 법조문이에요. 제가 우선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역이 있고 니은이 있죠. 기역은 조건이 주택이 2채예요. 그럼 주택 2채 가격을 합친다, 개별과세한다. 개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별로 과세한다. 물건별로. 그런데 니은은 주택은 한 채예요. 그럼 무조건 산출세액은 하나 나와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이미 강의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은 뭐한다? 합친다. 여기서 합한다는 것은 주택 2채를 합한다는 합이 아니에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합한다는 합이지. 그러면 기억 주택별로 개별과세하고 니은 주택은 한 채인데 2명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주택은 한 채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 가격은 뭐한다? 합친다는 거. 그리고 표준세율은 조례로 100분의 50범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무자가 올해 천재지변을 당한 거예요.
과세관청이 마이너스 50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럼 납세문자가 올해 천재지변이 발생했다고 내년도에도 천재지변이 발생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가감한 세율은 어느 연도에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 아직 중간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집중. 이 법에 따른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인식하지 못하시면 시험장에서 순간 주관이 개입돼요. 그래서 문제를 실수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요. 지난주에 푼 것처럼 만약에 부동산으로만 가정합니다. 과세 표준까지 물어봤다면 그러면 뭐뭐뭐 과세 표준은 이렇게 물어보죠. 반드시 뭘 곱해야 돼요? 공적, 시작, 가입비를 곱한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뭐뭐 세율을 적용한다 라는 지문까지 물어본다면 세율을 적용한다 앞에 당연히 무슨 말이 붙어야 돼요? 과세 표준이 붙어야 되죠. 근데 이때는 요 과세 표준 앞에 요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걸로 가정하시고 문제 푸셔야 돼요. 이건 법에 따른 약속이에요. 이미 앞에 조문에서 과세 표준을 만들 때는 이거를 곱한다고 법으로 정해놨죠. 그럼 같은 말을 뒤에서 일일이 중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어디까지 물어보면 과세 표준 뭐가 눈에 보여야 돼요? 공정, 시장, 가입비율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뭐뭐뭐 세율을 적용한다 라는 지문까지 물어본다면 그때는 과표 앞에 이 단어가 없다더라도 있는 걸로 의지하시고 문제를 푸시라는 거. 문제 오류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순간 주관이 개입돼. 과세 표준 앞에 이 단어가 왜 없지? 그건 이 구조를 파악 못 하신 겁니다. 5초. 바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문제 풀다가 제가 다시 화면 보여드리고 했던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우선 17번으로 가보시죠. 17번. 17번. 페이지 165페이지. 자, 이게 2023년도 문제예요. 재산세 표준세율 틀린 거 찾는 것이죠. 자, 1번 해설 들으세요. 고급 선박 성이 5씨가 들어가죠. 1000번에 50. 고급 오락장 사치성이죠. 1000번에 40. 그러면 고급 선박이 고급 오락장보다 세율이 높다. 맞네요? 그러면 얼마나 쉬운 질문이야. 2번 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물이 있죠. 그럼 아까 높잖아요. 아까 얼마일까요? 5. 원래는 2.5인데 얘는 5. 3번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을 일단 사고봐. 최소는 1, 최고는 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취하고 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요.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3. 아까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5번 조례로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서 끝나야 되잖아. 해당 연도를 포함해서 왜 3년간 적용합니까? 어느 연도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 그럼 정답은 5번. 한 번에 안 돼요, 암기. 자, 20번 가보실래요? 20번. 2019년도 문제인데 표준 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거. 그럼 아까 3개잖아요. 순서를 좀 바꾸면 주, 종, 별. 주택을 일단 사고 봐. 종이요 별도로 이사하세요. 그거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기억 주종별에서 별, 리을 주종별에서 주. 기억하고 리을 들어가죠. 근데 분리로 빠지는 것은 모두 비례세잖아. 아까 0.7 또는 2 또는 40. 그 다음에 시지역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이거 아까 방금 전에 봤죠. 5잖아요. 비례세.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비례세잖아. 그럼 기억하고 리을만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3번. 이게 19년도 문제입니다. 난이도 최하위 문제.
자, 다시 전체 세율을 좀 볼게요. 지금까지 재산세까지 세율을 봤잖아요. 얼마 좀 기억나나 한번 쭉 볼게요. 취득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죠. 제재를 하겠다는 게 중과세율, 세율을 낮추겠다는 게 세율 특례. 자, 이렇게 암기했어요. 유상으로 주택을 일단 3, 농지도 3, 외 4, 상속받은 38선을 외 8로 원시 8을 분할해서 3. 역시나 표준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교환은 쌍방 대가 지급한 겁니다. 유상거래. 신축하고 재축은 처음부터 원시취득이죠. 세율은 1000분의 28. 그것을 제외한 건축은 증축 등. 그 원래는 원시가 아닌데 건물 면적이 늘어났을 때 전체가 아니죠. 증가된 부분은 원시로 의제해서 1000분의 28로 간다는 거. 중복되면 높은 세율로 가고 공유물은 취득지분 가격에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밑에 그림.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나중에 주택 부속 토지 매입했을 때 표준세율을 적용할 때는 그냥 토지로 보는 게 세율이 높죠. 그래서 그냥 토지로 본다는 거. 그럼 보시면은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 분할이란 말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유상거래로 갑니다. 중과를 적용할 때는 가능한 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모두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분을 갖고 있든 주택 토지만 갖고 있든 입주권을 갖고 있든 분양권을 갖고 있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현재 과세가 된다. 들어가는데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누구 주택수에 위탁자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수탁자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지성 공식 암기했던 게 요거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배. 올해 개정돼서 중요해요. 니은. 회원제 골프장은 작년까지는 승계 취득은 중과를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세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를 하더라도 중과를 한다는 거. 만들 때만 중과하는 게 아니고 승계도 중과를 합니다. 개정된 거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제가 공부하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배우는 물건은 경제적 가치 부분하고 등기가 합쳐진 세금인데 내가 취득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 증가는 없어요. 근데 그 물건이 등기부를 작성을 해야 돼. 그럼 지금도 등기 파트만 세금 때린다는 거. 그게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반대로 경제적 가치 증가는 있는데 등기부를 작성 안 해도 돼. 그때는 그냥 경제적 가치 중과 기준세율. 요게 등기 파트죠. 어떻게 암기했어요? 시작. 공부하기 싫죠? 이렇게 했어요. 환, 쌍 속에서 합병, 분할, 이전에서 이혼으로 임목을 등기했다. 10초. 지금 단어만 좀 익숙하시면 돼요. 내용까지는 다 기억 안 나요. 이게 경제적 가치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는 대로 시작. 이렇게 했죠. 10초. 공부하는 요령인데 1, 2월 달까지 듣고 내용을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로 가시라고. 키워드를 우선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3, 4월 달에 다시 이해했을 때 기억이 훨씬 오래 가요. 폭발력이 발생하니까 한 번에 안 돼요. 자,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은 우리가 원시, 유상, 상속, 상속에 기억해 놓고 빨리 8.15 광복절, 나머지는 모두 1000분의 2, 말수는 6,000원.
5번을 보시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금이 6,000원보다 적게 나왔을 때는 안 걷는 게 아니고 얼마를 올려서 걷는다. 6,000원. 등록 면허세에서는 중과세율 중요해요. 대도시에서 법인 등을 설립하며 몇 배 중과한다? 3배. 다만 은행 업종 등은 중과하지 않는다는 거. 재산세에서 주택, 종합으로 빠지는 토지, 별도로 빠지는 토지는 물결 표시되어 있죠. 누진세. 주택을 일단 사고 봐 종이요 별도로 이사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비례세. 요거 좀 더 바로 써먹을 거예요. 0.7, 2, 40, 45, 2.5, 53. 주택은 주택별로 개별과세하고 니은 주택은 한 채인데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죠. 그러더라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은 합친다는 거. 표준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이 되는데 보유 관련 세금이라고 몇 년간 가감하는 게 아니고 해당 연도. 다시 책 가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도 안 되고 분납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필수서 제목 자체에 이 제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아직 가로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건 충족 시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책 제목에 이게 나올 거라는 거. 세금은 3단계를 거치죠. 세금 계산이 가능한 날짜가 성립.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정한 게 확정.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소멸.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날짜로 정해놨죠. 매년 6월 1일. 그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 누가 세금을 확정하느냐인데 납세 의무자가 취득하고 등록하고 돈을 벌었네요. 원칙은 신고. 지금 배우는 보유 관련 세금인 재산세는 자료 자체를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죠.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 처음부터 보통징수. 다만 좀 이따 배우는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관련 세금이죠. 그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인데 선택적 신고 가능하다는 거. 납부 등을 하면 세상에서 없어지겠죠. 소멸. 페이지 66페이지. 66페이지. 과세 기준일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매년 6월 1일. 세금을 내는 날짜가 납부 기간인데 줄여서 납기.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이요. 9월 16일부터 세금을 낼 수 있고 늦더라도 9월 30일까지 내야 됩니다. 토지 위에다가 구토하시고 토지는 무조건 구자가 들어가야 돼요. 16일을 시작하는 날짜 개시일, 30일 끝나는 날짜를 기한. 건축물은 무조건 7월 달이에요. 건치, 치아 좋은 사람, 건치. 절대 구토와 건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택은 나온 세액을 단순하게 2분의 1로 나눠요. 한 번은 7월, 한 번은 9월인데 세금 내는 금액이 20만 원 이하네. 금액이 너무 크지 않죠? 굳이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놨다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이렇게 내요. 토지를 내면서 20만 원 이하란 미끼를 던져놓고 토지분을 7월 달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틀려요. 토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9월 달입니다. 20만 원 이하는 주택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용어라는 거. 선박항공기 7월 달. 처음부터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죠. 보통징수. 그럼 고짓을 우리한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개시하는 날짜가 시작하는 날짜가 16일이죠. 그럼 16일 5일 전까지는 여러분들 댁으로 고지서가 올 거라는 거. 납세무자가 조세 포탈 우려 등이 있어요. 그러면 요 날짜까지 기다리면 세금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 때나 세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거. 3번, 소액은 징수 안 합니다. 세금 내는 금액이 2,000원 미만. 이하로 바꾸면 틀려요. 정확히 2,000원은 징수합니다. 2,000원 미만을 징수 안 하니까 1,999원부터 징수 안 한다는 거. 4번, 지방세니까 납세지는 당연히 부동산. 5번을 잘 보세요. 토지 건축물은 지금 적혀있는 세부담 상한이란 말을 써요. 그럼 아까 제가 잠깐 강조했지만 주택은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과세표준 상한액이란 말을 썼죠. 그럼 주택은 올해 과세표준과 작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을 비교해서 높아지면 안 되죠. 그런데 토지 건축물은 올해 세금과 작년 세금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토지 건축물인데 작년에 재산세를 100만 원 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올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세법이 바뀌어서 240만 원 늘어난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 너무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니까 뭘 비교하냐면 작년에 낸 세금의 150%를 곱합니다. 그럼 150만 원 나오죠? 그럼 올해 계산한 게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만약에 뭐 130만 원 나왔다. 그럼 130만 원 그대로 고지를 하는데 올해 계산한 게 150을 초과했죠. 초과되는 것은 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금을 부담시키되 150%라는 상한선을 둬서 요 상한선까지만 세금을 때린다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5번. 그래서 용어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중에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을 취하고 있고 주택은 지난주 언급한 과세표준 상한에 용어를 바꿔서 출제하면 틀린 지문이 돼요. 요거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다음 6번. 최근에 자주 물어보는데 납부유예라는 것은 세금 내는 금액을 한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분납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몇 년 뒤까지 미룰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퇴하신 세대예요.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 현금 유동성은 떨어지고. 근데 그 주택을 갖고 있다고 매년 재산세를 때려버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정한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관청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금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를 뒤로 좀 미루자. 언제까지 미룰 수 있냐면은 이 주택을 나중에 팔 때까지. 그럼 이게 10년 뒤에 팔 거야. 그럼 10년 뒤에 주택을 팔아서 그동안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납부유예는 다른 것은 절대 안 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한다는 거. 그런데 이 1주택자는 가격 상관하지 않아요.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포함하니까 하나의 가족이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토지, 건축물 등을 주면서 납부유예가 된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지금 배우는 재산세 문제를 푸시든 바로 배우는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푸시든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 하나입니다. 주택이라고 모두 되는 게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자 하나다는 거 틀을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과세관청에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납부기한은 마지막 날짜죠. 마지막 날짜 3일 전까지고 과세관청 우리 못 믿으니까 다른 물건으로 담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주택 등을 타인에게 양도 등을 한다. 과세관청은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납부유예 허가를 뭐하고 취소하고 세금을 거둬드린다는 거. 자, 재산세는 요건 충족 시 물납이 가능한데 납부세액이 최소한 1,0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물납 안 됩니다. 그리고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시에 물납을 할 거야. 그럼 고양시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고양시에 물납이 돼요.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으로 고양시에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세관청에 물납을 할게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납부기한 마지막 날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한테 물납을 받겠다 받지 않겠다 허가 여부 통지해 주고요. 물납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납부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던 게 세금을 내야 될 돈은 10억 원인데 과세관청이 물납을 딱 받으려고 했더니 그 부동산 가격이 7억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20억대라 하더라도 너무 근저당 같은 게 많이 설정돼 있어서 관리 처분하기가 힘들어. 그때는 물납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불허가 통지를 받았죠. 그때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과세관청은 판단을 해보고 변경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실수한 것은 과세관청이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전에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은 불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아닙니다. 다시 변경해서 허가할 수가 있고 제공하는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를 평가할 때는 항상 보유 관련 세금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날 현재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데 시험을 이렇게 내요. 물납 제공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한다. 또는 12월 30일 시점으로 평가한다. 아닙니다. 6월 1일 시점으로 평가한다는 거. 요건 충족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분할 납부 요건은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해야 돼요. 전부 분납되는 게 아니고 일부 세액만 분납되고 날짜가 3개월인데 건축물로 예를 들면 일반적인 건축물 납기는 7월 달이죠. 그럼 내가 분납을 하기 싫으면 7월 달에 전체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분납을 하고 싶으시면 그 다음 날부터 8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요게 분납기간. 그럼 얼마를 분납하나 봤더니 항상 기억하고 니은을 나눌 때는 요건 금액 250만 원에 곱하기 2를 합니다. 요거는 약속이에요. 500만 원 나오죠. 500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처음 내가 고지서를 300만 원 받았네. 분납을 하기 싫어. 나는 돈 많아. 그럼 300을 한 번에 내시고 분납을 하면 그때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5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부고조는 원래 틀린 말이에요. 250 초과는 50만 원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받아준다는 거.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의사항, 여기서 그 세액은 전체 세액을 말해요. 잘못 해석하면 500 초과되는 세액으로 주관이 기입될 수 있거든요. 그 세액은 전체 세액을 말합니다. 전체 세액의 최대 50%를 분납할 수 있어요. 만약에 600만 원이면 최대 300만 원 가능한데 최대치는 300만 원인데 보세요. 50% 이하를 분납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300만 원 이하는 분납이 돼요. 한마디로 먼저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과세관청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600만 원 중에서 과세관청에 가서 신청을 하세요. 나는 590만 원 먼저 낼게요. 10만 원만 분납할게요.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짜까지 납부 기한까지 분할 납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물납하고 차이점이 물납은 과세관청이 받을까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10일 정도 시간을 달라는 거야.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인데 분할 납부는 마지막 날짜에 여러분들이 고양시를 가서 분납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300만 원짜리 고지서 한 장으로 우리한테 발부했잖아요. 요거를 파쇄기에 넣어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는 250만 원짜리 하나는 50만 원짜리로 두 장으로 다시 수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해 준다는 거. 요게 동그라미 4번.
자, 지난주에 언급했던 거 6월 1일 현재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어요. 그럼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가 을인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 조문이 필요가 없어요. 을이 세금 내는데 전제 조건, 을이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원래 공부상 소유자 갑은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분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항의했었죠. 날짜.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상속 등기를 했다면 이 조문은 필요가 없죠. 그럼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내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주된 상속자는 똑같이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분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게 요 법조문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 기억하지 마시고 우선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만 기억합니다. 기억, 방금 전에 언급한 것이죠. 소유권이 변동돼서 등기가 안 됐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가 안 됐어. 그러면 주된 상속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원래는 종종 땅인데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죠. 그럼 뭐 개인이 세금 내면 안 되니까 며칠 내에 15일 이내에 종종 땅이라는 거 신고하셔야 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탁자가 세금 내면 안 되니까 수탁자는 15일 이내에 과세관청, 이거 사실은 위탁자 겁니다 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5년 전에 세법을 신설하고 최근에 3번 지분했다는 거. 자, 문제 풀러가 볼까요? 24번 페이지 167페이지. (2024년도) 문제. 자, 옳은 거 찾는 것인데 1번 보세요. 물어보는 물건이 공장용 건축물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세율을 볼 때 건축물은 45, 2.5 모두 비례세율이라고. 건축물은 누진세율 구조가 아예 없죠. 그런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초과 누진세율이다. 아예 틀린 지문이죠. 공장이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 1000분의 5 비례세로 세금 때리죠. 1번 틀렸네요. 2번이 개정되고 바로 정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수탁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다. 정답은 2번. 3번. 주택은 한 채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다. 아니죠. 토지와 건물을 합쳐야죠. 4번.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 그러면 한 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그게 9월 달이 아니잖아요. 7월 달이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3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35번. 작년 문제. 1번하고 2번이 물납하고 분납 조문 물어봤어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2번 분납은 250만 원 초과 일부 세액을 3개월 이내. 3번 주택분은 납부 유예가 가능하죠. 1세대 1주택이 요걸 말하는 거야. 118조 2. 조문은 기억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1세대 1주택을 말합니다. 가능하고. 자, 4번 보실래요? 세액이 2,000원 미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맞죠? 지난주에 제가 종부세 할 때 디테일한 내용을 강의한다고 말씀드렸고 날짜 하나만 공부하라고 했어요. 원래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유 관련 세금은 원칙은 위탁자가 내는데 어떤 요건이 충족하면 수탁자는 물적 납세금을 지죠. 그 날짜가 신탁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무슨 날짜가 도래해야 되죠. 근데 작년 문제는 신탁 설정일 전에, 아니죠. 전을 뭐로 바꿔야 돼요? 후로 바꿔야 되죠. 오늘 배웁니다. 자세한 내용. 아직 제가 법정길 강의 안 했어요. 이거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답은 작년 4번. 자, 36번. 재산세 부가징수 틀린 거 모두 고르는 것인데, 기억. 물어보는 물건이 토지예요. 근데 20만 원 이하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토지분을 7월 달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아예 틀렸죠.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이요. 기억은 틀린 거 찾는 것이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번하고 3번하고 5번 중에 답을 찾아야 되죠. 자, 니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럼 니은도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1번, 3번, 5번 중에 니은도 들어간 것은 5번밖에 없잖아. 그럼 디귿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죠. 정답은 당연히 조합하는 문제니까 5번. 그럼 디귿 당연히 틀렸겠네. 물납은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 과세 기준 현재죠. 다 틀렸네. 5번. 자, 전범위 반복. 편안하게 앞에 보세요. 책 찾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죠. 날짜는 60일. 증여는 증, 말, 3.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 말, 유. 말일부터 6개월. 증여와 상속은 말이란 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중과 대상 등이 아니었다가 중과 대상이 되며 날짜를 물어본다면 60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뺄 때 가산세 제외. 60일이 되기 전에 내가 미리 등기를 하면 등기를 한 후 내는 게 아니고 등기하기 전. 그 날짜가 접수하는 날까지.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과소 신고한 사람은 수정 신고란 말을 씁니다. 기한은 무신고한 사람. 원칙은 부동산 불분명하며 취자가 붙고 걸쳐 있으면 안분합니다.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죠.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 인근 유사토지 쪼갭니다. 1년 이내 금액 합친다는 거. 원래는 내가 신고 납부인데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제재를 받죠.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시가 인정의 과거 금액이 10억 원. 신고했는데 시가 인정의 미래 금액이 12억으로 다시 생겼네. 우리 잘못 아니죠. 내가 수정신고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야 돼요. 가산세를 때립니다. 안 하면 100분의 10.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며 미등기 전매했죠. 그럼 100분의 80인데 지목 변경은 취득세에서 등기하는 물건이 아니죠. 그럼 미등기 전매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80을 적용할 수가 없다. 국가 등은 매각 통보를 합니다. 날짜가 30일. 등기 등록 관서장은 세금을 안 낸 게 발견되며 시장 등에게 거두라고 통보해 주죠.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 면허세도 원칙은 매가 신고 납부, 등록을 하기 전까지. 2번은 취소랑 같죠. 3번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라더라도 납부를 했다면 신고를 한 것으로 의지해 주죠. 우리한테 가산세를 때리지 않습니다.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때려요. 채권자 대의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의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원칙은 부동산 불분명하며 등자가 붙고요. 걸쳐 있어서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가 없어. 역시나 등자가 붙고 하나의 채권에
담보를 2개 설정해. 역시나 등자죠. 등자 기억하면 됩니다. 역시나 내가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제재를 받고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양가로 4번은 취득세랑 동일. 다음 달 10일까지. 재산세는 처음부터 보통징수죠. 날짜는 6월 1일. 토지는 납기가 무조건 9월달. 건물은 무조건 7월달. 어떠한 예외도 없어요. 주택은 나온 세액을 단순하게 2번으로 나눠서 한 번은 7월, 한 번은 9월인데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7월달. 선박항공기 7월달이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되고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고 2,000원 미만이면 세금 안 때립니다. 지방세니까 부동산이고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하, 주택은 과세표준 상하,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해요. 물납 가능하죠. 1,000만 원 초과 관할구역 부동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평가는 6월 1일 시점.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 일부 세액을 3개월, 납부기한까지. 물납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얘는 10일 전까지, 얘는 마지막 날짜까지.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룰이에요. 250만 원 곱하기 2, 500 이하냐 500 초과냐. 변동신고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이네. 기억하고 리을 시험에 냈죠. 니은하고 디귿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틀 하나만 잡고 쉬었답니다. 편하게 보시면 지금까지 요까지 강의했어요. 재산세. 그리고 영향받는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요걸 제가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할 텐데 얘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려면 지난주에 강의했던 재산세 중에 토지분 재산세를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말을 약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애쓰지 마시고 얘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먼저 공부해 놓고 이걸 나중에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어려운 내용이 한 3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출제가 자주 되는데 다른 학원을 물어봤더니 어렵더라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하재. 그래서 일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내용이 3군데가 있는데 모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기출문제가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세수 한번 하고 들어오시고 혹시나 편안하게 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재산세는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을 해요. 아직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인데 물납은 절대 안 돼요. 분납은 가능해요. 이게 오래전에 개정이 됐는데 오래전에는 종부세가 물납이 됐었어요. 근데 과세관청에 물납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10년 넘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갖고 그 제도를 폐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납만 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총론할 때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재산세를 기점으로 해서 나눌게요. 재산세는 둘 다 되고 재산세 위에 있는 것은 둘 다 안 돼요. 그리고 재산세 밑에 있는 것은 분납만 된다는 거. 나중에 이거 다 언급하겠죠. 이게 뭔지를. 세금은 3단계를 거칩니다. 성립, 확정, 소멸.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방금 전에 배웠던 재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죠.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 이거를 준용하는 게 지금부터 배우는 종합부동산세. 역시나 과세 기준을 6월 1일.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인데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죠. 그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으로 확정을 하는데 지금 배우는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인 종부세는 원칙은 공무원들이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고지서 보내는데 고액 자산가가 유능한 세무사 선임해서 신고 들어갔을 때 그게 올바른 세금이라면 공무원들 할 일이 줄잖아.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신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종부세를 만약에 세무사 선임해서 신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진짜 부자예요. 몇십억 대가 아니고 몇백억 대는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납부등을 한다면 소멸한다. 재산세에서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를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붉은색 계통이죠. 순서를 조금 바꾸면 주, 종, 별. 이거 바로 기억하셔서 써먹을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을 취하는 주, 종, 별만 지금 배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드렸냐면 그러면 분리로 빠지는 토지는요. 종부세랑 관련이 없거든. 근데 시험은 이걸 연결해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한 어떤 토지가 분리로 빠지고 종합이고 별도인지를 판단을 못 하잖아요. 재산세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까지 문제를 못 맞추는 문제가 발생해. 우리가 좀 이따 기출문제 풀겠지만 이걸 알아야지 이걸 풀 수가 있거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유까지만 설명드리고 좀 쉬었다 할 텐데 이유는 듣고 잊어버리세요. 시험 나오는 거 아니니까. 분리로 빠지는 것은 취지가 두 개란 말이에요. 하나는 생산이 있고 사치죠. 생산적이잖아. 제재할 필요가 없죠. 주관 기입하면 사치성은 제재를 해야 되죠. 근데 얘가 재산세가 1년에 4%잖아. 10년이면 40%. 사치성은 재산세에서 이미 충분한 제재가 끝났습니다. 별도 제재할 필요가 없다. 내용 안 나와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건축물 부분에 종부세를 때려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빌딩이 2천억 대가 있네. 그 사람한테 종부세 건물 부분을 때려버리면 본인이 세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 건물에서 임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전가를 시킨다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건물 부분에 세금을 안 때립니다.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죠. 그러면 선박 항공기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주, 종, 별만 종합 부동산세. 그럼 정확히 읽을게요. 종합 부동산세 내에 종합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가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순간 착각을 하면 요 종합자랑 요 종합자를 같은 걸로 착각을 해. 아니요. 종합 부동산세 내에 전체 부동산 내에 토지 중에 투기 목적인 종합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같은 범위 아니에요. 일부 들어가는 범위지.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 내에 별도로 빠지는 토지가 있고 종합 부동산세 내에 주택이 있죠. 순서를 바꿔서 주, 종, 별, 주, 종, 별만 종합 부동산세 대상인데 페이지 70페이지 펴보세요. 70페이지. 자, 제목만 볼게요. 작년에 종부세 두 문제 냈습니다. 주, 종, 별. 이 물건이 아닌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랑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신 다음에 2, 3분을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재산세에서 토지분 재산세 6개 판정했죠. 어떤 게 분리고 종합이고 별도인지 그거를 반드시 정독하고 2교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